이건 김정일의 배급 정책, 차베스의 물가 통제, 마두로의 환율 통제와 정책이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걸 용인해준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연예인을 공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짜 공인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책임 없이 내뱉는 말들은요,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지난 7월부터 우리는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11월까지도요, 그 공감대에서 뭐 하나 보태줬죠? 지지한다, 화이팅. 이거 하나 놓고 또 성공적이다라는 현수막을 막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 또 개뻥인 거죠. 거짓말을 하면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술 처먹고 운전대 잡고 학력 비리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한 게 정치판 아닙니까?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건 범죄자들이 깜빵가지 않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정치판이다 라고 하면 이 정치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의 무게가 권력의 크기만큼 무겁다라는 사실을 잊은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는요, 민주주의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인간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잔잔하게 마누라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더 커져갔죠. 아버지 직업이 수십 개고요.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범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본인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진 거죠.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식하기까지 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말의 신용도 모르고요, 이제는 경제 신용도 모르는 이재명이가 금융까지 찢어놓고 뒤집어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무지가 놀랍기까지 하는데요, 기축통화국이 어떻고 호텔 경제학이 어떻고 할 때 알아봤습니다. 신용 등급이요, 계급 등급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신용을 모르면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무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죽어나갈 판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 개념이 없는 지도자가 금융과 시장을 건드릴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참사. 자, 시장 경제의 기본은요, 신용입니다. 금융의 핵심은요, 리스크 관리죠. 은행의 존재 이유는 뭐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계는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손길, 단 한 명의 잘못된 정치 지도자 때문에 무너질 판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요, 최근 발표한 금융 정책은 이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돈을 잘 갚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받고 돈을 못 갚는 사람에게 이자를 낮춰준다. 세계 유례 없는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거죠.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위험으로 몰아놓고요,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베네수엘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6%를 돌파했습니다. 6.77%. 자, 이재명 정부는요,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는 역차별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게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출 금리를 폭등시키는 악영향을 부릴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격과 리스크가 반영되어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여기 인위적으로 평등을 주입하면서 경제 원리 자체를 뒤틀었습니다. 이건 복지도 아니고요, 이건 개혁도 아닙니다. 그냥 경제 무지에서 출발한 포퓰리즘이다 라는 거죠. 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가난에 벗어나는 국민들이 많았을까? 왜 김일성이, 김정일이, 차베스, 마두로, 김대중 순상의 노무현의 문재인 때 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 신용과 시장을 살렸고요. 독재 좌파 정권은 뭡니까? 신용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신용을 파괴하고요. 은행을 옥죄고요. 시장을 왜곡해서 국민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하루하루를 더해갈수록 기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가리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외치면서 뒷동끈형으로는 온갖 구린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파 유튜브 탄압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3년을 돌아보면요. 지금보다 더 독한 멘트, 정제되지 않는 평론에도요. 광고 제한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중국 시위 차단하겠다. 중국인 명예훼손에 징역 5년 때리겠다라는 법을 만들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후에 검사들의 거센 비판을요. 항명으로 명명하면서 전원 평검사로 만들겠다 난장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게 광고 제한으로 수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3년 동안 한두 번 붙을까 말까 하던 그 수익 제한이요. 한 달에 수건이다라고 하면 뭔가 인위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요. 우파 컨텐츠가 이렇게 거대한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관계대까지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용, 금융,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가 찹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용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인하하겠다.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거는 금융 파괴입니다. 형수를 찢어 발긴다라는 것보다 더 쇼킹한데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원리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신용이 높을수록 이자가 낮고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200년도 넘게 이어진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은행은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관이죠. 금리는 리스크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 원리를 헷가닥 뒤집고 있는 거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겠다.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높이겠다. 자, 연합뉴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신용 점수 높은데 금리는 더 높아. 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현상, 취약계층 금리 혜택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계급제 지적의 확대 가능성도. 이거는 정부에 딸랑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은행권의 포용금융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진짜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낮다라는 이유로 돈을 못 빌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게 뭔가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이제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 체계에 대한 왜곡, 고신용자들에겐 부담을 주겠죠.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는 뭐냐? 마리아 방구야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다라는 취지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그 촘촘한 망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라는 불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돈 꼬박꼬박 갚을 필요가 있을까?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잘 때려주는데 이 대출도 못 갚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또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돈 빌리고 안 갚는 고의적인 불량자가 생기겠죠. 자, 이 정책은요 금융 질서를 왜곡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금리 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큰 겁니다. 저신용자 혜택 확대는요 은행의 연체율 증가시키죠. 그게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금융 비용을 폭등시키는 자살적 정책인 겁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증가하면 선택지는 하나, 금리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하면요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대출 문턱 파산 위험에 직면하는 겁니다. 결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저신용자는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체를 하겠죠. 신용이 안 좋으니까. 고신용자는 은행에 돈 빌리러 갔더니 이자가 너무 세. 그럼 돈 안 빌립니다. 그럼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 회수 안 되고, 고신용자들에게 빌려줄 돈은 안 나가고 이자 수익은 줄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부실 채권만 증가하겠죠. 그러면 금융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이 경색됩니다. 금리는 폭등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어떻게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금융은요, 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파산으로 밀어넣는 포퓰리즘 함정입니다. 자, 이재명은요, 금융기관을 향해 가지고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귀를 좀 의심했는데요. 금융기관에 왜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지가 의문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리고요,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은행이요,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나눠줘라 라고 하면 경영진에게 배임죄 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배임죄를 없애겠다라고 한 게 이 은행에 돈 빼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주주를 가진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주주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주주들은요, 그 돈 넣고 이익을 따먹는 거다라는 거죠.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대출이나 투자를 강요받는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 해치죠. 궁극적으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시장은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뭔데 공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이자 소득 받으니까 나눠줘라 라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장 경제의 원칙, 금융기관의 건전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이재명이가 턱 나타나가지고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옆집은 전세 살고 있으니까 이 집에 집 좀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 갈 때 같이 가자. 네가 해외여행 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욕 안 나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요, 은행 압박 정책이죠.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인 겁니다. 은행이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억지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체율 증가하겠죠. 은행 손실 급등합니다. 그러면 대출했던 돈 못 받아냅니다. 부실 채권으로 확대가 되겠죠. 대출을 축소하면 이자를 높이겠죠.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요, 언제 있었냐? 2001년에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 때, 그리고 2014년에 베네수엘라 금융 붕괴 때, 그리고 그리스 2010년 은행 파산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은행은요,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돈 못 갚는 사람부터 돈을 줘서 도와줘라 라고 이 감성 정치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평등 쉬운 거죠. 자, 신용한도 대출 9월 기준 대출 금리 보겠습니다. 자, 은행연합회 신용점수 통계 공표 기준상 600점 이하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 50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자, 하나은행 보십시오. 신용등급 제일 낮은 구간에서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600점 이하가 3.46%인데요. 가장 신용이 좋은 사람이 4.54입니다. 그러면 돈 빌립니까? 돈 안 빌린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자 센 이자 줘가면서 돈을 왜 빌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은행도 보십시오. 가장 낮은 구간이 4.77인데 900점 이상이 4.88입니다. 자, 부산은행도요. 신용등급 최하가 연 4.11%로 대출받아갑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900점 이상이요. 5.09%로 대출 이자를 갚습니다. 자, 신용 낮은 사람은 대출 받고 돈 안 갚으면 시간 좀 지나면 이재명 정부가 돈을 갚아주죠.
저는 그것을 악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 금리 비상 상황, 한국은행까지 정권의 눈치를 만드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원주가 또 목소리를 높이고 나왔는데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 매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가 12일 날 싱가포르 출장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금리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정책 방향 전환을 할지 여부도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요동을 쳤는데요. 이재명이가 이 말 듣고 뒷목 잡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원주가 이거를 촉 받아가지고 이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그만둬라 마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에 3.5%에서 3.25%로 내렸습니다. 4차례 걸쳐가지고 2.5%까지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3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꾸준히 내린 걸 감안하면 금리를 더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발언 직후에 국고채 금리가 하루에 0.1%포인트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으나 정권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죠. 자,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요, 달러 유출을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하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돈 똥값 되기 전에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 재산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미국의 금리와 거의 같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망쳐놨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국민들도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흥 총재가 금리를 올렸다가 대장동 증인들처럼 의문사 당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농담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공포, 정치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못 올리면요, 환율 폭등 못 잡습니다. 물가 폭등도 못 잡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도 못 잡습니다. 가계부채는 폭증하겠죠. 자,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행은요, 기준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요, 못 올려도 문제인 그런 정책 공백의 최악의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등한 상황에서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거는 뭐냐? 공산당 모델 완성인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정상적 이자율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금융의 기본 원리. 그게 뭐냐? 돈 잘 갚는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는 거. 그런데 이재명의 정책은 반대. 이건 김정일의 배급 정책, 차베스의 물가 통제, 마두로의 환율 통제와 정책이 똑같습니다. 결과는 늘 뭐냐? 고신용자 가난해지고요. 저신용자 파탄하고요. 금융은 붕괴하고요. 국민 전체는 빈곤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재명의 금융 정책은 경제 정책 아니라 파괴 정책입니다. 자, 신용이 무너진 나라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이재명은 신용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신용은요, 자본주의 경제의 생명줄인 겁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 무너지죠. 금융 무너지면 시장 무너지죠. 시장 무너지면 국가는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순서를 정확하게 밟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금융 왜곡했죠. 금리 폭주하죠. 은행 위험 확대되죠. 시장 붕괴하죠. 가계부채 폭발하겠죠. 국가 경제 추락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은요, 서민 지원 아니라 파괴, 금융개혁 아니라 금융 붕괴, 평등 정책 아니라 국가 파탄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으면요, 돈 좀 주고 빵 좀 던지면 이재명 신격화가 완성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자,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인간,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다라면서 이재명을요, 재림 예수로 빗대어가지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이가 하고 싶었던 건 뭘까? 시장 원리 무시하고 통제하고 개입하고, 이건 북한 아니면 베네수엘라죠. 이거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나중에는 백마 타고 다닐까봐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탄핵해야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16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사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일 TV였습니다.